다음은 셔틀 외교의 정신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도 아주 흔쾌하게 좋아하셨습니다. 네, 지난주는 중국이고 오늘은 일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그리고 안방으로 초대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사실 이 정상회담의 패턴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외교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그런 이 외교의 어떤 틀을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정상회담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은 그 나라의 수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그 틀 내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상 간의 그 친목이라든지 또는 유대감을 깊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자기 안방이나 다름없는 고향에 이제 초대를 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사실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고 네. 아무리 민감한 이슈라도 좀 소프트하게 또 다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이 나라현에서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이른바 이 셔틀 외교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네, 장소부터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1박 2일 일정입니다. 총 5차례 정상 간의 만남이 이어지는데요. 일정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 첫날인 오늘 오후에는 한일 정상의 단독 회담에 이어서 확대 회담을 가지고 이후 공동 언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 환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호류지를 시찰하며 친교 행사를 통해서 한 차례 더 대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1박 2일의 정상 간의 만남이 총 5번입니다. 굉장히 숨가쁘게 시간표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양국 모두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가 또 많은 것 같고요. 그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이제 본격화되는 정상회담이라고 일단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서로 간에 뭐 오해라 그럴까 약간 불편한 감정들을 서로 살펴보면서 조금 이렇게 그 분위기를 탐색하는 단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단계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동북아의 상당한 이제 질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게 이제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격렬한 어떤 패권 전쟁 그 와중에서 이제 동북아의 질서가 많이 바뀌는데 또 최근에는 일본하고 중국 간의 긴장도도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일 간에 좀 더 한일 정상 간에 좀 더 깊숙하게 논의될 사항들이 많아진 것 같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번이나 만나는데 아마 이 정도 정상 간에 만나면 뭐 개인적인 얘기도 하겠지만은 솔직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봐요. 네. 이제 그러면서 기존의 한일 간의 그 어떤 차이점들, 현안 차이점들 이런 것들이 좁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도 어제부터 미리 나라현에 도착을 해서 정상회담 준비했다라고 하고요. 내일 친교 행사가 이뤄지는 곳은 호류지라는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법융사, 그러니까 한자지만은 법융사인데, 네. 저도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1500년 전 그 백제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현에 정착을 해서 새로운 불교 문화,
그 당시에는 가장 앞서가는 선진 문화를 이 꽃피웠던 이 장소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한일 간의 역사를 보면 백제 시대 때 우리의 불교 문화라든지 또는 선진 문화들을 가장 많이 일본으로 전파했던 시기가 1500년 전 이 백제 시대였거든요. 그 중심지가 이 나라현이기 때문에 이 나라현은 한일 역사 어떤 교류의 시원이라고도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역사적 깊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한일 간의 정상이 뭘 지향하느냐를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일 간의 교류 협력의 역사를 이제 정상들이 함께 이렇게 되짚어 봄으로써 좀 더 미래지향적인 또 새로운 교류 협력의 역사를 쓰자, 뭐 이런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룡사에 가면 뭐 우리 백조, 그러니까 그 백제 시대 가장 오래된 건축물들도 볼 수가 있고, 네. 또 일본인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술 문화들이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찰을, 호료지라는 사찰을 이 정상회담 장소로 선정한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낸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신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한 것도 굉장히 지금 국내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고, 더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셔틀백이라는 거는 사실은 꼭 현안이 있어서 만나는 그 정상회담 플랫폼은 아니거든요. 네. 정상회담이 없어도, 그러니까 현안이 없어도 정상 간에 유대를 또 친교를 더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소는 안동에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정말 이 정상회담에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전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평가도 합니다. 네, 정말 이런 장소까지도 다양한 외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도 정상회담 전에 현지 공영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어제도 하고 아마 오늘도 산케이신문에서 NHK도 나오고 산케이 인터뷰한 내용도 지금 나왔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도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이 신고립주의를 향해 가는 것에 대한 약간의 우려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를 이제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정권 교체도 하고, 지금 뭐 그린란드 땅을 다시 또 매입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기본적으로 지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지금 이제 한일 간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미국이 지금 딴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동북아 안보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이제 미주 대륙 서방부라고 하죠. 이 서방부에 관심을 가지고 그린란드 땅 매입 뭐 이런 데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일 정상 간에 좀 더 긴밀한 이제 안보 문제 협의가 이제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어떤 공격적인 그런 어떤 대만 관련된 입장들, 이 대만 이슈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죠. 가장 예민한 이슈죠. 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그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한일 정상 간의 어떤 메시지가 이제 주고받느냐 뭐 이런 것들도 관심사가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경제안보 이슈입니다. 경제안보라는 게 결국 중국이 대만 이슈와 관련해서 히토리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이중 용도의 그런 수출 품목 금지를 했잖아요. 예. 이 공급망이라는 게 한중일 공급망이라는 게 서로 밀접하게 이게 다 이렇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예를 들면 이런 제재를 하면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본한테도 영향을 주고 이게 이제 민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을 좀 더 안정성을 어떻게 한일 정상 간에 도모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논의도 하는 걸로 이제 언론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게 핵심 이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한일 정상 간에 그 이슈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일본 내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이제 원래 이게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은 네.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가장 밀착되고 돈독해집니다. 그렇죠. 지금 한중 간에도 마찬가지고 한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진 시점이 있다. 물론 네.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를 하지만 그 한중 정상회담도 보면 우리 이제 신비 주석이 우리 대통령에 대한 아주 극진한 환대도 하고 또 많은 선물도 주고 받았잖아요. 이제 한일 간에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역대 그 정상회담 중에서 우리 한국의 위상이 가장 지금 이제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안보와 경제라는 두 축에서 봐야 됩니다. 네. 그만큼 한국이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도 협력할 필요도 있고 또 경제 관련해서도 한국이 필요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문화, 과학, 기술 이런 분야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는데 결국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당장 현실적으로는 중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이제 완화하느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대만을 둘러싼 이런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완화하고 좀 더 안정적인 그 주변 환경을 만들어가느냐 이게 핵심 지금 주제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도 그도 얘기하지만 우리로서도 이제 대만이 안정이 돼야 그것도 한반도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맥락들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경제와 안보 이 부분 관련해서 한일 간에 논의할 내용이 많고 또 네. 협력할 부분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